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2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28 길어진 명사 7번째 의문사절 혹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리는 명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접 의문문은요. 문법적으로 접근하자면 상당히 까다로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에 속하죠. 그런데 구문면에서는요. 크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한 페이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개념 살짝 보고요. 346번부터 360번까지 15개의 기출문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영어요. 구문도 오케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길어진 명사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의문사절 혹은 간접 의문문도 길어진 명사에 포함이 될 거고요. 원래 명사가 하는 일인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개요를 통해서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절의 개념, 용법, 형태, 의미 중에서 개념 및 용법을 봤더니 명사절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고 합니다. 똑같죠. 그런데 주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주어나 보어 자리에도 쓰이긴 쓰이는데 빈도수는 좀 낮고 주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로 가죠. 의문사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완전한 절과 불완전한 절이 다 쓰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의문사라는 것은요. 의문문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것 등을 말하죠. 그런데 이 의문사는요. 조금 세분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그리고 의문 형용사도 있는데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대명사면 명사잖아요.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의문 부사도 의문문을 만드는 그냥 부사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를 볼게요. 의문 대명사는 who, whom, which, what이 있고요. 얘네들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절이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 등이 빠져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의문 부사는요. when, where, why, how가 있고요. 얘네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때 설명할 거고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요. 형용사라고 그랬네요. 앞에 명사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관계 대명사 what은 제외하고요. 맞죠? 그런데 얘네들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식할 명사가 없으니까 더 이상 형용사로 기능하지 못하겠죠. 명사가 없는 상태의 얘네들은요. 명사절입니다.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또 이렇게 설명하면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고 따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대세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네들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얘네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 정도로 보시고요. 없다면 의문사절 즉 명사절로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의문사에 맞게 적절히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문들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간접 의문문 또 설명을 안 하고 가면 살짝 아쉬울 것 같습니다. 간접 의문문은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의문문 있죠. 그 의문문이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다른 문장 속 어디?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를 말해요. 형태나 쓰임새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의문사절 혹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리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 확인할까요? 먼저 주어 자리는요. 똑같죠. 문장의 동사를 기준으로 그 앞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how라는 의문사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앞에 명사 없습니다. 자, 얘는 의문 부사에 속하기 때문에 완전한 절을 연결한 상태가 되겠죠. 자, 보어 자리는 비동사 다음 자리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목적어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전치사 다음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아이가 자리만 바꿔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지금은 의문사 how가 쓰인 경우만 살펴보고 있는데 다양한 의문사가 쓰인 경우 이제부터 살펴보겠죠. 주어 자리부터 가겠습니다. 주어 자리 파악하는 건 늘 똑같죠. 문장의 동사를 기준으로 그 앞자리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앞에서부터 간다면 의문사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든 혹은 동사가 바로 나오든 동사는 절대로 빠져있지 않을 겁니다. 의문사에 포함된 동사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문장의 동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얘가 주어 자리니까 주어처럼 해석되는지 보고 전체 구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에 따라 의미는 적절하게 판단이 될 거고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은, 는, 이가는 자연스럽게 붙겠네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How I should study English is important. 의문사로 시작이 됐고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나오고 의문사에 속한 동사 다음에 문장의 동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얘가 전체가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처럼 해석이 되어야겠죠. 어떻게 제가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뭐 영어 공부의 중요성은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쓰인 의문사 절 맞겠죠. 선생님 혹시 얘가 the way가 빠져있는 관계 부사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석해 볼까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뭐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포인트는 얘가 주어 자리에 쓰여서 명사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 이거를 파악하시는 거죠. 두 번째 문 갈게요. Why he told a lie isn't clear. Why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의문사죠.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네요. 의문사에 포함된 동사를 패스하고 문장의 동사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통째로 주어 자리에 쓰인 것이 되겠죠. 주어로 해석이 되어야겠네요. 왜 그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isn't clear, 분명하지 않습니다. 얘도요. 관계 부사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그러면 이 앞에 the reason을 넣어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the reason이 있다면 얘는 관계 부사로서 얘를 수식하는 설명하는 형용사로 기능하겠죠. 해석이요. 이유, 어떤 이유? 그가 거짓말한 이유가 isn't clear,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 앞에 있으면 얘는 관계 부사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없으면 더 이상 수식할 명사가 없으니까 형용사는 아니고 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쓰였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만 그리고 따로따로 놀던 문법들이요. 이렇게 하나로 쫙 연결이 돼서 큰 그림이 보이는 신기한 현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how you speak, 죄송합니다. How you speak shows a lot about you.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how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주어, 동사 다음에 의문사에 속한 동사를 건너뛰고 문장의 동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얘가 전체가 주어 자리에 쓰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어떻게 당신이 말하는가가 보여준대요. 많은 것을 당신에 관한 혹은 당신이 말하는 방법이 보여줍니다. 많은 것을 당신에 관해서. 그렇죠. 어떻게 말하는가가 그 사람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죠. 말투, 억양 뭐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전체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였다는 거 요거 보시면 되겠죠. 이제 주어 자리 정리가 됐습니다. 보어 자리로 갈게요. 보어 자리라면 비동사 다음 자리가 되겠네요. 자리는 또 금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든 혹은 동사가 바로 나오든 어쨌든 동사에 따라서 나머지 말까지가 이렇게 덩어리가 될 겁니다. 의문사에 따라 적절히 해석하시고요. 비동사니까 이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네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I should study English. 더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비동사 나왔습니다. 주어 자리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놓고 비동사 다음에 의문사 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것이라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모양입니다. What I want to know is when you will finish the work.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what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요.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고 이 노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죠. 우리 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절이라고 그랬죠. 혹시 얘가 의문사절로 볼 수는 없습니까? 이거 매우 민감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얘가 의문사로 쓰인 거라면 무엇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면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혼동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지금 문법 파트도 아니고요. 문법 시험 문제에서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해석하는 면에서는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볼까요? 제가 알기를 원하는 것, 알고 싶은 것, 얘는 어쨌든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 자리에 쓰인 관계대명사 what절이 되겠죠? 관계대명사 what도 그 명사절입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비동사 다음에 의문사절이 또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보이죠? 얘 앞에 시간명사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의문사절로서 명사절이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비동사 다음 자리입니다. 그러면 언제 당신이 그 일을 끝낼 것인가입니다. 다시 해드릴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언제 그 일을 끝낼 것인가입니다. 괜찮습니까? 얘가 의문사로 쓰였기 때문에 언제라고 해석이 되겠죠. 만약에요, 이 앞에 the time이라는 명사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당신이 그 일을 끝낼 시간. 이러면 관계부사로서 형용사가 되겠죠. 얘가 싹 빠져 있으면 얘는 더 이상 관계부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의문사 절로 판단하시고 언제 당신이 그 일을 끝낼 것인가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관계부사하고 연결을 지어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혹시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면요. 명사 없으면 그냥 의문사 절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when 의문사로 쓸 때 언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어 자리로 갈까요? 목적어는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혹은 동사가 바로 나온 건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예문 바로 가도 되겠네요. I want to know how I should study English. 저는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어떻게 제가 영어 공부해야 되는지를 되겠죠. 투부정사에 사용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해석도 가볍게 될 수 있겠네요. Try not to judge others by how they talk. 2018년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try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명령문의 형태가 되겠죠.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연결된 건데 투부정사 바로 앞에 부정어가 쓰였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뭘요? 다른 사람들을 judge의 목적어로 others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치사 나와 있고요. 의문사, 절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들이 말하는 방법,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물론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긴 하지만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의문사, 절이 쓰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could you tell me why you gave up studying English?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무엇을? 의문사 여기 나왔죠? 주어, 동사, 그리고 이 give up이라는 동사 덩어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나와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왜 당신이 영어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는지를 저에게 말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문장의 동사고요. 간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의문사, 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간접 의문문과 살짝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은요.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 동사, 주어 그리고 의문문의 형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간접 의문문이 되고요.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얘가 결국은 명사절로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데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의 패턴으로 들어가 있다. 의문사, 주어, 동사겠죠.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한번 엮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Nobody knows who broke the window라고 나와 있네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창문을 깼는지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의문 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얘는 사실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해요. 왜? 누가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 창문을 깼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 전체가 의문사 절이 knows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연결은 시켜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에 the person이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창문을 깬. 이렇게로 가능하겠죠. 이렇게 뜨다면 관계대명사. 얘가 없다면 의문사 절 혹은 간접 의문문. 명사절로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큰 그림을 조금 더 많이 그려드렸네요. 자리 확인하겠습니다. 주어 자리 갈까요? 의문사로 시작을 해서 주어 의문사에 속한 동사를 건너뛰고 주어 자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디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가는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은근히가 붙여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말고 맥락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 해석은 되겠죠. 보어 자리. 가장 중요한 것은 비동사 다음 자리네요.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가이다. 주어, 문장의 동사, 그리고 이 wan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쓰였고요. 투부정사에 속한 동사 no가 의문사 저를 목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 전치사의 목적어 I am thinking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로 깔끔하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예를 보니까 의문사 절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면 단수로 받아주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는 안 됩니까? 되긴 하는데요.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출문장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셔야겠네요. 자, 346번입니다. end of은 결국 뭐뭇이 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덩어리인데요. 정말 많이 씁니다. end of 다음에 동사에 ing가 연결되는 패턴도 많이 나와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p to는요. 뭐뭐에 달려 있는이고요. 비동사와 함께 써서 be up to 뭐뭐에 달려 있다. 이것도 정말 좋은 표현이죠. 독해할 때뿐만 아니라요. 일상 회화처에도 진짜 많이 씁니다.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려 있어. 네가 결정하면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The good news is where you end up 10 years from now is up to you. 첫 번째 문장부터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어디에 있는가는 i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 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얘는 조금 분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너부터 명사까지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요. 비동사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 콤마가 나왔다는 것은 얘를 조금 문장 구조상으로 분리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자리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어 자리에 쓰이는 접속사 that 절에서 접속사 that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where 의문사 절이 여기까지 대절 속에 주어로 쓰인 것이고요. 얘가 동사고요. 그 나머지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려면 의문사 절이라는 것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주어 비동사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서 이 자리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다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그 의미는 파악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바로 that 이하입니다. 그게 뭐죠? 당신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얘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10 years 10년이고요. from 나오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어디에 결국 있게 되는가는 i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현재의 나는요. 과거의 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요. 미래의 나는요. 지금으로부터 만들어 가는 거죠.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그게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구조 좀 꼼꼼히 좀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7번 가겠습니다. research는 조사라는 명사 되고요. 조사하다라는 동사 다 되는데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native는 토착의 원주민의 이라는 의미고요. inhabitant는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fore a trip, research how the native inhabitants dress, work, and eat. 여행하기 전에 조사하세요. 토착 주민들이 입고 일하고 먹는 방법을 혹은요. 여행 전에 연구하세요. 어떻게 토착 주민들이 옷을 입고 일을 하고 먹는지를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before는 여기서 전치사로 쓰였죠. before 접속사 아닙니까? 전치사, 접속사 다 되거든요. before 다음에 명사까지만 나와 있으면 얘는 전치사고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접속사입니다. after도 똑같죠. 근데 뭐 굳이 그거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의미는 똑같기 때문이죠. 여행 전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의 구조가 되겠죠. 조사해보세요.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절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의문사, 그리고 the native inhabitants가 문장의 주어고요. dress가 동사, 컴마 다음에 동사 또 나오고 and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3, 2,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 구조 보셨을까요? 이제 의미 정리하죠. 여행 전에 조사해보세요. 어떻게 토착 주민들이 옷을 입고 일을 하고 먹는지를 이걸 알고 가면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조사하고 가는 것보다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늘 케바케입니다. 348번. fat은 살찐, 뚱뚱한, 그리고 얘는 지방이란 뜻의 명사됩니다. skinny는 아주 마른, 깡마른 뭐 이런 의미예요. Whether you are fat or skinny, how you think can make your life happy. 이 문장 공부하기 참 좋죠. 불과 얼마 전에 배운 거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하라고 이런 문장 또 넣어놨습니다. Whether 반가우라니까요. 해석부터 해드릴게요. 당신이 살쪘든 혹은 말랐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네요. 자, whether 해석이 됐을까요? whether 다음에요. 주어 비동사 해용사 묶고 or 다음에 해용사 한 번 더 묶어서 전체 동사로 바라봐 주죠.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how you think 의문사절이 주어로 들어가 있고요. can make 동사 나와 있고요. make 동사의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때 앞에 있는 whether절은요. 명사절이 아니라 양보절이 되겠네요. 뭐 이든 어떻든. 그러면 당신이 살이 쪘든 혹은 매우 말랐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쪘다고 그래서 불행하게 느끼면 한없이 또 불행해지는 거고요. 살이 좀 쪘다 하더라도 난 이렇게 살찐 게 더 좋아. 뭐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인생이 행복한 거죠. 말랐는데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거식증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마르고 예쁜데 나는 살이 쪘어. 이렇게 생각하고 더 안 먹고 더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말랐고 예쁜데 본인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더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더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살쪘다, 말랐다. 혹시 이런 질문이 여자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그날은 혼나는 날이죠. 어떻게 대답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늘 예뻐. 이게 정답입니다. 349번으로 가죠. 닥터는 박사, 의사. 이게 닥터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r. Einstein,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입니다. said, I know who I am. What I don't know is where I am going.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제가 살짝 응용을 했어요. 아주 살짝입니다. 의미 파악부터 먼저 해드리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죠. 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닥터 아인슈타인이 문장의 주어고요. said가 동사가 되겠죠. 자, 큰 따옴표 앞에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주어 동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된 간접 의문문이 의문사 뭐 간접 의문도 마찬가지죠. 이 노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이때 who는요.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있던 아이입니다. 이거 뭐 구조 깊숙이 파악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누구인지 의미 파악만 하고 할게요. 그리고 의문사 절이나 간접 의문문이 노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관계대명사 what 절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비동사 의문사 절이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재밌고 공부하기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를. 제가 모르는 것은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자, 전체 구조를 보시면서 의문사 절 관계대명사 왓절 의문사 절이 어느 자리에 쓰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350번으로 가지요. 중3 때 출제됐었던 문장이네요. explain은 설명하다, rather than은 라기보다는 보다는, regret은 후회하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It's better to say no and explain why you can't help this time. rather than to say yes and regret it. 그렇습니다. 문장 구조도 조금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더 좋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왜 당신이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는지를 네라고 답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괜찮을까요? 자, is로 시작하고요. 비동사, 형용사, 이때 better는 구세 비교급이고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쓰인 패턴으로 보입니다. and를 기준으로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얘를 2번 그리고 얘를 1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혹시 얘로 보면 안 됩니까? 얘는 단수고요. 얘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의미적으로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explai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의문사 절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그리고 rather than 나오고요. 그리고 to say yes and regret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say가 1번 and regret이 2번 이렇게 전체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rather than이 이렇게 덩어리가 묶여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더 낫습니다. 뭐가요? 아니라고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요. 뭐를 왜 당신이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는지를 뭐보다는요. 네,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고 그 사실을 후회하는 것보다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계속 예스라고 하고 내가 왜 도와준다고 그랬지? 나 지금 내 할 일도 바쁜데 그렇게 후회하는 것보다 아닐 때는 딱 아니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에 도와줄 수 있을 때 제대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가주어 진주어 패턴도 엮어서 보시고요. 351번 ride는 타다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steal은 여전히 아직도 부사가 되겠네요. That is why even after years of not riding a bike, you still know how to ride. 그것이 비동사 다음에 y가 나왔네요. Even after years of not riding a bike,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of 다음에 동명사가 이렇게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동명사 바로 앞에 not 부정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투부정사 때도요. to 동사 원형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여서 얘를 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동명사도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이 앞에 not을 붙여서 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 동명사인데 동명사 바로 앞에 not을 붙여서 부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시면 얘가 전치사 명사고요. 그리고 of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 덩어리를 even이 강조하고 있는 상태로 일단 보시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의문사고요. 의미적으로 얘가 부사구죠. 네, 부사구로서 의미적으로 보충을 해준 다음에 얘가 주어고 그리고 여기에 동사 그리고 동사의 목적어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이렇게 전체가 되어서 비동사 다음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얘가 문장의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에 큰 틀에서 이렇게 의문사 절이 들어가 있는데 의문사,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Even after years of not riding a bike는 전치사, 구가 부사적인 의미로 보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볼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은 것이 몇 년 후조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네는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안 탄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아는 이유입니다. 전반적으로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몇 년간 자전거를 안 타고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사 절이 보어 자리에 쓰인 거 큰 틀에서 보시죠.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나 혹은 that이라는 대명사 나오고요. 비동사 나오고 관계 부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hen, where, why 그리고 how까지도 뭐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럴 때는요. 이것 혹은 그것이 바로 때이다, 곳이다, 이유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마치 하나의 표현 구문처럼 기억하시면 해석도 매끄럽게 맛깔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구조를 파악해서 의미는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this나 that 비동사 why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라고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래서 몇 년이 자전거를 안 탄 지 몇 년이 지나도 당신이 여전히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가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구조는 설명을 드렸네요.
요 패턴 또 나올 겁니다. 352번. 자, wonder는 궁금해하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made of는 뭐뭐로 만든이라는 뜻입니다. 비동사와 함께 붙어서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 from도 가능하죠. from이 쓰이면요. 모양뿐만 아니라 화학적 성질까지 다 바뀌는 것이고요. of가 쓰이면 모양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People wondered what the moon was made of, how big it was, and how far away it was.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달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달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되겠죠. people이 문장의 주어고요. wondered가 동사겠네요. 동사의 목적어로 의문사 절 하나, 의문사 절 두 번째, and 의문사 절 세 번째 것이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뭘? 목적어가 필요해 보이죠? 그 목적어 자리에 달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죠. 그러면 얘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의문사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의문사절 하나, how big it was, 얼마나 큰지, 역시 의문사절, how far away,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게 되겠네요. 자, 의문사 the moon 주어, 그리고 나서 was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how big 얘가 의문사, 그리고 다시 주어 동사, how far away 의문사, 다시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how가요. how 자체로만 쓰이면 어떻게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how가 그 뒤에 형용사, 부사와 연결되면 얘는 얼마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것도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얘도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문사 절로 보시는 것이 맞겠죠? 전반적으로 의문사 자리에 wondere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3개가 쓰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53번으로 갈까요? prescribe는 처방하다, 의사가 약 같은 걸 처방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medicine은 약, control은 통제하다, 조절하다, infection은 감염 명사 되겠습니다. This is when we need to see a doctor who may prescribe medicines to control the infection. 자, this is when 이런 구조네요. 자, 일단 해석은요. 이것이 우리가 진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면 이때가 바로 진찰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어떤 의사요? 약을 처방해 줄지도 모르는 감염을 통제 조절하기 위한 또는 위해서 어떻게도 의미 파악은 되겠네요. 자, 주어고요,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when이 쓰여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석은 할 수 있되 우리는 얘가 보어 자리에 쓰인 것은 알고 가야겠죠. This is when 이때가 바로 뭐뭐 할 때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나왔고요. need to 동사 원형 그리고 see a doctor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덩어리로요. 사실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고 이 see의 목적어로 a doctor가 나온 거죠. see a doctor는 것은요. 의사를 본다는 건 진찰을 받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가 진찰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요? 약을 처방해 줄지도 모르는 감염을 통제하기 위한 또는 통제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통제하기 위해서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나왔고요. 의문사 절이 보어 자리에 쓰인 전체 구조를 보시면 좋겠네요. 354번. examine은 조사하다, 검사하다, habitually는 습관적으로란 뜻의 부사가 되겠네요. Many of us live our lives without examining why we habitually do what we do and think what we think. 정말 복잡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거 공부하기 정말 좋을 거예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삶을 살아가요. 검토하지 않고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지, 우리가 하던 거를, 그리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던 것을. 왜 이렇게 해석됐을까요?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요 삶을.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 있고요. 이 동명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의문사 절 하나 이거 뭐 같이 묶여 있는 거네요. 의문사절이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사절 내에 다시 주어, 동사, 목적, 아이고 왜 여기가 동사지요. 그리고 목적어로 관계대명사 what절이 들어가 있고요. 다시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2번, 얘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think의 목적어로 관계대명사 what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종합구문이라고 봐도 상관없겠네요. 자, 앞에서부터 해석해 드릴까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요. 검토하거나 조사해보지 않고, 즉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무엇을?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지, 하던 것을, 그리고 생각하는지, 생각하던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거, 늘 생각하던 거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또 생각하고 하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래야 하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마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듯한 그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가서 읽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355번. ring은 반지란 뜻이 있는데요. 나이테라는 뜻도 있죠. 나무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반지 모양의 태가 있습니다. 이걸 나이테라고 하는 거죠. weather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These rings can tell us how old the tree is and what the weather was like during each year of the tree's life. 이러한 나이테는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 나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날씨는 어땠는지, 그 나무의 인생의 각각의 해 동안 요 정도가 되겠네요. 뭐 사실은 전치사 명사인데 뭐 요거는 계속해서 우리 묶어서 왔잖아요. These rings가 문장의 주어고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us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 하나, 그리고 다시 의문사절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 하나, 또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 하나 이렇게 큰 구조를 보실까요? 이러한 나이테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직접 목적어 자리죠. how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얼마나겠네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나무가, 즉 그 나무가 몇 살인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at the weather was like요. what like는요. 사람이나 또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물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때? 뭐 이런 거나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물을 때요. how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때 what은 의문사로 보시는 거 적절해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어땠는지 각각의 해 동안이요. 그 나무의 인생의 각각의 해 줄 하나당 한 살 뭐 이렇게 보나요? 뭐 어쨌든 이 간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나무의 각각의 해에 날씨가 어땠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파악하게 됐을까요? 참 살다 보면 신기한 일 많아요. 어쨌든 나이테가 이러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가 이렇게 두 개가 덩어리로 들어가 있네요. 전체 구조 보시죠. 356번. remember는 기억하다 동사입니다. People may or may not remember what you said or did, but they will always remember how you made them feel.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가 신중하게 잘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기억할지도 혹은 기억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을. 하지만 그들은 항상 기억할 겁니다.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느끼게 만들었는지를. 괜찮을까요? 자, 주어고요. 조동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remember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 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거 적절하겠죠? 얘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의문사인지 구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만 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but이라는 접속사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동사 remember의 목적어로 의문사 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구조 잡았을까요? 사람들은 기억할지도 혹은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요. 당신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 말한 거하고 행동한 것 그 자체는 기억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기억할 거예요. 당신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기분, 감정 상태를 갖게 만들었는가? 말과 행동은 기억에 남지 않지만 기분과 감정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한다고 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뭐 실수를 하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뭐 저도 살다 보면 말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막 이불킥도 하고 뭐 그런 거죠. 357번. essential은 필수적인, decision은 결정, invest는 투자하다 되겠습니다. One of the most essential decisions any of us can make is how we invest our time, but how we invest time is not our decision alone to make. 굉장히 기네요. 자, 가장 필수적인 결정들 중에 하나는 우리 중 어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가이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가는 우리 혼자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내릴 요 정도가 직역이 되겠네요. 자, 하나씩 가볼게요. one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one of the 복수 명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결정들 중에 하나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any of us 주어고요. can make 동사니까 얘가 이렇게 목적격으로 앞에 있는 명사 decisions를 수식하겠죠. 게다가 make하고 decisions는 아주 찰떡궁합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요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any 혹은 any가 붙은 말이 얘가 원래는 부정문, 조건문,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이 기본인데요. 얘가 긍정문에 쓰이잖아요. 어떤 나도 혹은 든지 얘가 기본 해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적절하게 해석은 해주시되 기본 의미는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긍정문의 형태잖아요. 우리들 중 어떤 누구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결정들 중에 하나는 해놓고 문장의 동사가 원과 어울려서 딱 나와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서 how we invest our time이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네요. 비동사 다음 자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가이다라는 거죠. but 하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가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보어가 명사로 나와 있는 거죠.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요. alone이라는 것은요. 얘가 only의 뜻을 갖고서 명사 뒤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만의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이 make와 또 연결되는 거니까 원래 make는 decision을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alone이 한 번, to make가 한 번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내리는 결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혼자서만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또 추상적이기 때문에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자, 매끄럽게 좀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가장 필수적인 결정들 중에 하나는 우리들 중 어떤 누구라도 내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건가. 우리가 방학 같은 데 계획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하고 이 시간은 뭐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그게 바로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거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가는요. 우리만의 결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맞춰서 적절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구조. How we invest our time이 비동사 다음 자리, 즉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접속사 다음에 비동사 앞자리인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겠고요. 오래간만에 나온 것도 복습하시고요. 358번입니다. keep 동사의 ing 여러 번 나왔네요. 계속 뭐뭐 하다. type은 유형, consumer는 소비자, behavior 행동이고요. research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Why consumers keep watching reality TV programs is one type of question consumer behavior researchers are interested in answering. 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보는지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한 가지 유형입니다. 질문의 소비자 행동 연구자들이 대답하는데 관심이 있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의문사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주어 동사, 이 동사의 목적어 있고요. 이 동명사의 목적어로 reality TV 프로그램스가 나온 상태로 문장의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문사절이 문장의 주어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수로 받은 겁니다. 얘 때문에 또 현혹되시면 안 되겠죠. 왜 소비자들이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청하는지는 한 가지 질문의 유형입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라는 명사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비동사 자체가 동사고요. be interested in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동명사 answering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동사의 목적어든 전치사의 목적어든 빠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맞을까요? 명사 주어 동사 패턴 이렇게 해서 주어가 동사하는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만 보시면 한 가지 질문의 유형입니다. 질문의 한 가지 유형이에요. 소비자 행동 연구자들이 대답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것도 굉장히 영어식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볼게요. 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가는 한 가지 유형의 질문입니다. 소비자 행동 연구자들이 대답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뭔가 광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좋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괜찮겠죠? 이런 빅데이터들이 쌓여서 뭐 또 우리에게 또 유용한 정보, 뭐 그들에게 또 유용한 정보가 생산이 되는 거죠. 자, 의문사 절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였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주어가 길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자꾸 보시면서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 359번. recent는 최근의, 그 다음에 suggest는 제안하다, 시사하다, ancestor 조사, countryside는 시골, resistance는 저항, 저항력, infection 감염 또 나왔네요. 코로나 때문에 infection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긴 한 것 같은데 뭐 굳이 알아서 좋을 필요는 없는 단어, 근데 꼭 알아야 될 단어. Yet, recent research suggests that where your ancestors came from, whether it was the city or the countryside, could affect your resistance to infections.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문장인데요. 예시요, 얘가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제안합니다. 혹은 시사합니다. 아직 모르겠네요. 자, 접속사 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석 먼저 해드려야겠네요. 다시요.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제안 혹은 시사합니다. 당신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도시든 시골이든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신의 저항에 혹은 저항력에 감염에 대한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나
최근 연구는 주어고요. suggest 한데요. 자, 동사 다음에 that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 희한한 게 또 나와 보이죠. 그래서 얘가 의문사절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면 그 뒤에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가 나온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ffect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your resistance 전치사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whether 절이 딱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신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감염에 대한 저항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그 최근 연구가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whether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미적으로요. 그것이 도시인지 시골이든 도시이든 시골이든 그러면 당신의 조상이 어디에 왔는지 즉 그 당신의 조상이 온 곳이 도시든 시골이든 이것이 감염에 대한 저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문장 구조를 보면 의문사절이 주어로 쓰이고요. 얘가 의미를 봉황하는 접속사 whether절인데 얘가 이 whether절이 문장의 주어처럼 이거를 대신하는 마치 동격처럼 해석해서도 의미 파악은 괜찮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즉 그 당신의 조상이 온 것이 시골이든 도시든 그 시골인지 든지가 바로 감염에 대한 저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로 보시고 동사 목적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삽입됐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이 의미가 이 의미와 같은 거니까 연결해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도시에 생활하던 사람들이 면역력이 조금 더 시골 사람들보다 높다는 얘기인데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면역력이 좀 더 크다는 건데 뭐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뭐 흙이야 개미야 이런 거 먹고 살면서 면역력이 더 높기도 하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글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조 한번 보시고요. 조금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자, 360번 마지막 문장 갈게요. Above all은 무엇보다도 라는 뜻입니다. On the walk back to their farm, she wondered why white people had all kinds of nice things and why above all they could read while black people couldn't. 자, on the way to 장소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도중에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on the way 대신에 walk를 쓰면 어디로 걸어가는 도중에 이라는 의미입니다. back과 함께 쓰였으니까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도중에 어디로 걸어서 다시 가는 도중에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on the walk back to their farm 그들의 농장으로 걸어서 다시 돌아가던 도중에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 왜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을 그리고 왜 무엇보다도 그들이 읽을 수 있는지 흑인들이 그럴 수 없는 반면에 의미 파악 되셨을까요? 자, 앞에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자, 궁금해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절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and 다음에 의문사 절이 이렇게 다시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가 1번, 얘가 2번 되겠습니다. 자, 1번으로 다시 가시면 white people이니까 백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동사 had이 있고요. all kinds 목적어고 of nice things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all kinds of things를 그냥 all kinds of nice things를 한 방에 묶어서 가셔도 괜찮아요. 왜 백인들이 온갖 종류의 좋은 물건들을 갖고 있는지 뭐 직역하자면 좋은 것들의 온갖 종류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그들 즉 백인들은 읽을 수 있는지 why는 반면에라는 뜻이겠죠. 흑인들이 읽을 수 없는 반면에 이러한 내용을 농장으로 다시 걸어서 오는 도중에 궁금해했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그들의 농장으로 걸어서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그녀는 궁금해했어요. 왜 백인들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읽을 수 있는데 왜
흑인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러한 사항들을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내용 파악은 됐을 거고요. 의문사, 절이 이렇게 wondered의 목적어 자리에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구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명사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조금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투자하셔서 복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조금 더 흩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들이 그냥 꽉 조여져서 여러분 것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또 휘발성으로 후루룩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하셔야 될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왕 하신 거 조금 더 참고요.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기운 내셔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29강 명사편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Unit 29 길어진 명사 8번째 복합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이거 생소하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존의 해석 방법대로 직역하면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살짝 의역이 필요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 관계대명사 절이 얘가 결국은 명사로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는 걸 아는 것은요.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문법에 가서도 얘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조금 힘들지만 잘 챙겨가 보도록 하죠. 기출문장은 많지 않습니다. 10개의 문장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